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1일 목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7월 10일 수요일 해외 선물 시장 뉴욕 증시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는 대부분 다 상승하는 것들 뿐이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연준의 7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는 데 따라 상승했습니다. 거기에다가 S&P 500 지수가 장중 3002.98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는 등 3대 지수 모두 장중 가격 기준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 하원 금융위원회 출석에 앞서 서면 자료를 통해서 최근 몇 주간 경제 전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여전히 잠잠하다라고 언급했는데요. 한국 시각으로 새벽 3시에 공개된 6월 FOMC 의사록 공개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임박했음을 재차 확인되었고 다수 위원이 금리 인하 근거가 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7월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26.6%로 재차 강화되었습니다. 어저께 뉴욕 증시에서 에너지주가 1.4% 상승했고요. IT주는 0.8 그리고 금융주는 0.46% 하락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멕시코만 폭풍 예보에 4.5% 폭등 했는데요. 크루드 오일이 7주 만에 배럴당 $60 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멕시코만으로 열대성 폭풍이 접근하면서 인근 원유 채굴 시설들이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밀어올린 것인데요. 멕시코만은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17% 내외를 담당하는 핵심 유전지대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도 유가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량은 950만 배럴 감소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240만 배럴 감소할 것이다 했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연준의 7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된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조만간 이란에 대한 제재는 상당폭 증가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이란과 미국의 갈등도 지속되는 등 어제는 유가 상승에 대한 거대한 재료가 부각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는 크루드 오일 영상 자료를 남기려고 어디에서 어떻게 진입하겠다라는 영상 자료를 남겨놓고 결국에는 영상을 공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영상으로 그동안 자료를 남겨놓는 주된 내용들은 HFCP와 TW 동신호 동방향일 때 즉 변곡점이 될 것이고요. 크게 봐서는 단타 눌림목이 아니라 조금 더 30틱, 50틱 이상의 큰 눌림목 자리에서 그동안 영상을 이어왔었는데 어제도 그래서 색깔선 아래까지 가격이 하락한 다음에 눌림점, 큰 눌림점에서 영상을 남기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미리 영상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어디에서 이제 매수 진입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정작 그런 자리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TW 기준으로 해서 매도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15틱 손절을 했었는데요. TW가 일시적인 그 조정 구간 아니면 완전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매도 진입 자리에서 매도 진입을 해서 크게 봤을 때에는 60분봉 상에서 눌림점이 되는 구간을 기다렸었던 건데 결국에는
그 눌림도 굉장히 작게 줬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HFCP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영상으로 자료를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크루드 오일 매수 진입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국제 금값도 상승했는데요. 이 금값도 마찬가지로 파월 연준 의장이 미 하원 증언을 위한 출석 준비 자료를 통해서 무역 정책과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이런 점이 미국 경제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어서 연준은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예고가 된 것이고, 이제는 50베이시스 포인트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시장은 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국제 금값도 9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이제 어떤 것을 좀 관심을 갖게 될까요? 우선은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각대 확인을 해주시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재개가 됐고, 이 협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7월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인된 셈이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 폭에 기대를 걸게 될 것이고요. 물론 미국과 중국의 그 협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의 경우에는 50베이시스 포인트의 파격적인 인하폭에 베팅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일 3.3%에서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로 16.3%로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7월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고 다음에 25베이시스 포인트 또 인하, 이런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곳도 있고, 이번에 50베이시스 포인트 큰 폭으로 금리 인하가 될 것이야 라고 전망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만큼 시장에서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상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예고를 했지만 7월 회의 이전까지 모든 지표를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한 만큼 앞으로의 주요 지표 결과도 예의주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이란에 대해서 상당폭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함으로써 이란과 미국과의 갈등이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식도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지표 발표 일정 중에 오늘 오펙의 월간 보고서가 8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공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CPI 발표가 오늘 9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이번에는 상원 의회에서 증언을 하는데 이 또한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전체적으로 상승에 베팅을 해야지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었지만요. 저는 그래도 원칙대로 매도 진입 자리에서 매도 진입을 해서 15틱 손절을 하긴 했지만 어제처럼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지 않고 정해진 원칙을 준수해서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운 기술 궁금하신 분들, 나도 이렇게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원칙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연락 번호로 문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